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16강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상행위의 특칙이죠. 상행위 특칙 중에서 채권 채무 관계, 민법의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특칙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문제 나온 것만 해도 사실 중요한 것들은 뭐 이미 나왔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물었습니다. 이거는 2021년도 나온 거죠. 작년에 나온 겁니다.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했는데 여기서 좀 포인트를 좀 정리하고 여러분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여러분들이 분발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민법 695조의 무상수취인 임치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주의 의무가 있거든요. 임치했을 때 임치된 물건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는데 민법하고 상법이 좀 달라요. 다릅니다. 알겠죠? 민법, 상법 다른데 민법은 무상수취인에 대해서는요. 공짜로 만약에 맡겨뒀다 할 때는 이 주의 의무가 일반적으로 유상으로 한 거와 다르게 좀 완화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대가 없이 보수 없이 이 임치를 맡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돈을 주고 유상을 했다 그러면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해야 됩니다. 근데 상법은 62조에 가보면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그래서 이 임치가 무상이든 유상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선량한 관리자 주의무를 부담해야 돼요. 알겠죠? 그런 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인들이기 때문에 주체들이 민법하고 다르는 거죠. 법률행위 주체가. 그래서 이런 특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보수 받고 안 받고 관계없이 모든 상인들은 이러한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검토할 거는 소비대차하고 체당금 했을 때의 이자 청구권. 소비대차에 이자 청구권이 있느냐, 체당금에 이자 청구권이 있냐 문제인데 민법하고 좀 비교할 게 있습니다. 영업에 관해서 금전을 대하면요, 상법은 당연히 이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업 범위 내에 금전을 체당하더라도 대신 갚았다는 거죠. 대신 갚아줬다 하더라도 민법과 다르게 모든 경우에 대신 갚은 날 이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소비대차, 금전의 소비대차 혹은 체당금일 때 법정이자를 청구한다는 꼭 알아두시고 민법과 다른 점. 그러면서 판례 하나가 나와 있는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판례죠. 상인이 법원에 대해서 금전 소비대차를 주장했다. 누가 했어요? 상인입니다. 이게 상인. 금전 소비 대체를 주장했고 약정이자 지급 청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약정이자가 인정되지 않아 버렸어요. 그러면은 무슨 이자를 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약정이자만 주장을 했지만 그 약정이자가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에 규정된 법정이자 청구는 당연히 포함된 것이다 라고 판례가 해석해 준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고 하여튼 상법은요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 알겠죠? 공짜는 없습니다. 상인들 간에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이율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법정 이율 너무 잘 아는 거지만 민법은 법정 이율이 얼마입니까? 5푼이죠. 근데 상법은 6푼이에요. 조금 높아요. 그런데 어쨌건 6푼이라는 의미에서 또 다르고요. 민법하고 그리고 여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데 상행위라고 했는데 이 상행위의 범위, 이 채무 범위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판례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일방적 쌍방적 상행위는 채무 당연히 되죠. 상행위로 인한 직접 채무도 되지만 이 직접 채무와 동일하거나 아니면 변형된 채무도 됩니다. 그런데 뭐는 안 되죠? 불법 행위 채무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주택건설업자, 비영리법인의 아파트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판례가 있거든요. 이 지체상금은 분양계약, 상행위의 분리행위, 손해배상 채권이고
그리고 이 지연손해금은 상사법정이유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지체상금은 지연손해금으로서 상사법정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손해배상 채권으로 봅니다. 알겠죠? 상행위의 불이행은 손해배상 채권이기 때문에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가보시면 민법상 채무자가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일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맞아요. 그럼 상법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해야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를 부담할 때는 당연히 연대인 거죠. 그래서 민법상의 다수 당사의 채권 채무 관계 있잖아요. 이건 어때요? 사실 분할 채권 채무 관계를 봅니다.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채무인 거죠. 민법상의 다수다 여러 명이 채권 채무 관계일 때는 이거 분할 채무 원칙이고요. 상법은 무조건 한 명 또는 전원이 상행해야 되는 행위로 끼어들면 다수 당사 채권 채무 관계 무조건 연대입니다. 그래서 민법과 다른 점이죠. 민법은 분할 채권 관계의 원칙이고 합의라든지 계약이 있을 때 연대 채무 들어가는 것이고 상법은 일단 여러 명이 끼었다 하면 무조건 뭐죠? 연대책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적 담보가 굉장히 넓게 인정되는 것이 상법인 것이죠. 다수 채무자 간, 채무자와 또 보증인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명의 이제 법률 관계 있죠. 채권 채무 관계일 때 전부 다 연대책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두 번째, 상법상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했어요.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은 대리인에 대해서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앞쪽에 현명주의 보셨잖아요. 현명주의. 그죠? 현명주의, 비현명주의인데 우리 상법은 비현명주의를 취하고 있죠. 대리인에게도 책임지고 있죠. 이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정리한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가보시면 민법상 민법에는 보수 없이 무상으로 물건을 임치받았네요. 이거와 상법상 자신의 영업 범위 내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임치를 받은 상인은 임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주의로 보관해야 된다. 뭐가 틀렸습니까? 민법은 다르죠. 민법은 다르죠. 민법은 자기 재산과 동일하게, 알겠죠? 자기 재산과 동일하게. 자기 재산과 동일해서 상법하고 이 주의 의무가 완화되어 있다는 거죠. 뒤쪽은 맞는데 앞쪽은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예, 상법 같은 경우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를 보완해야 되지만 민법은 자기 재산과 동일하게 한다. 앞쪽에 정리해봤자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가보시면 상인간 나왔네요. 상인간 금전 소비 대차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에 정한 법정이자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맞죠? 판례. 이 판례는 리딩 판례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약정이자만 구했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법정이자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약정이자를 요구했다라고 우리 판례는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분 한번 가보시면 상법의 상사 법정 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해서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는 적용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법정 채권 채무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사 법정에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번 이렇게 풀면 될 것 같네요. 자, 13번 이렇게 하고요. 이제 내일 부분, 그죠? 16회 부분은 제가 다수당한 채권 채무 관계를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수당한 채권이 넘어가게 되면 또 10분이 또 오버되는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